직접 셀프로 그냥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이번에 업데이트된 화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신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슬입니다. 자, 이제 지난 편에는 저희가 이제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난 편에 모신 회계사님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Q&A 때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봤을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궁금한 거를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셀프로 그냥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셀프 신고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무적인 내용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부가세 셀프 신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23년도 초에도 제가 이제 새벽인간TV에 나와가지고 통슬님과 함께 부가세 셀프 신고 영상에 대해 촬영을 하긴 했는데 네네. 사실 최근에 홈택스가 대규모로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화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신고가 좀 어렵나요? 따라하기에? 셀프 신고가 이제 세법적인 물론 지식이 없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한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촬영하는 영상은 세법에 대한 어떤 지식 강의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영상을 보고도 좀 해결이 어렵다 이러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세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 경우에는 매출도 얼마 없고 셀프 신고를 이제 직접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셀프 신고를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뭐 셀프 신고를 매출이 얼마인 사업자가 해야 된다 이런 뭐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잡아본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한 연매출은 총 판매 금액이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업 순매출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여러 개이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구매 대행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과세자 분들이나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간도 좀 아끼고 싶고 소명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업자 분들이라면 구매 대행업을 잘 아시는 세무 전문가분한테 맡기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얼마죠? 기본적으로 어느 회계사무소는 아마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기면 사업자당 부가세를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여러 개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할인을 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그 11만 원 좀 끝인가요? 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과세자 분들이라면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2번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영상 안 보고 그냥 맡길 것 같은데. 그 광고 아닙니다, 진짜.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근데 이제 4,800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이유가 어떤 게 다른 게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보시면 이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분들은 네. 이제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네네.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말은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세금 납부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납부할 금액이 0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셀프 신고를 하셔서 수수료도 좀 아끼는 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 셀프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10분 만에 셀프 신고하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번 이제 셀프 신고의 핵심 3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이가세자의 그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잘 아셔야 신고 로직을 잘 아실 수 있고요. 심플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매출세액을 계산하시고 거기에 이제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혹시나 가산세나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걸 합산하는 식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가산세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니까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 분들은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이 2가지 계산하는 것을 아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구매 대행업 매출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해외 구매 대행업 매출은 총 판매 금액에서 해외 매입액을 차감하고 배송 대행지 수수료와 관부가세 택배비 대납액이 있다면 이걸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 자료입니다. 소명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소명 자료 제출 관련해서 셀프 신고를 하신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이게 신고 잘못됐다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다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다시 신고를 비용을 내고 맡기시고 소명 대응도 해달라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소명 자료를 잘 작성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셀프 신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로그인이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사업장으로 꼭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업장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일단 세금 신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시면 간이가세자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간이가세자 중에서 여러 가지 신고가 있는데 정기신고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신고를 들어가면 이제 사업자 정보 확인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되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옆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 박스에 있는 여기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하단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업종 코드가 저희가 525105라는 이제 해외 직구매 대행업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것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업종 선택 란이 나오거든요. 업종 선택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업 하나만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매업에 하나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2번 확인란에 보시면 저희가 부가세가 면제된 상품이 있냐 또는 영세일 매출이 있냐 이건데, 저희가 단순히 이제 구매 대행업만 하신다고 하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확정 칸인데요. 여기서 이제 화면이 지금 간편 신고가 있고 간편 신고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화면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 신고인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 구매 대행업 순매출을 기타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제 이번 24년도 1월에 부가세 신고하는 과세 대상 기간은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간혹 어떤 실수들을 하시냐면 그 기간을 잘 정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올해 24년도 것까지 같이 넣는다든지 그런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런 실수가 안 되게 딱 23년도 분만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총 판매 금액은 홈택스에서도 이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총 판매 금액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간편 신고가 아닌 분들, 간편 신고가 아닌 화면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성하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기타란에 이제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입력하는 매출과 저희가 이제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그 증빙에서 산출되는 그 매출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저희가 이렇게 확정을 해봤고요. 입력을 하는 건 앞서 보신 것처럼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금액을 입력을 하기 직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하고 각 소명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을 산출하는지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입 공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간편 신고 화면과 아닌 화면이 있는데, 먼저 간편 신고 화면을 보시면 매입차별 세금계산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익명세서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입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매수나 공급가액, 세액에 대한 정보가 팝업이 뜹니다. 그 뜬 금액을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받는 분, 여기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간편 신고가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제세계 작성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불러오면 이제 자동으로 이 숫자가 입력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다음 장을 보시면 아마 24년도 1월 초에도 이제 이거를 바로 입력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팝이 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전산 자료를 불러오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뭐 12일이나 15일 전후로 해서 이게 이제 가능한 시점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했고, 그 다음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익명세서인데요. 이것도 이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팝이 뜨거든요. 팝을 뜬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서 그건 이제 보시고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가산세가 있다든지 뭐 다른 항목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입력해야 되는 란이 있긴 한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했고요.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신고 제출하기 화면까지 오시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세액과 차감 납부할 세액이 여기 53,000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신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가세자이시면서 이제 구매 대행업 순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 제출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게 바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하기를 누르셔서 여기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명 자료를 그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느냐? 네네. 제가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일단 총 판매 금액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홈택스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총 판매 금액은 아마 특별히 이제 업로드를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해외 매입액, 이거는 이제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세 대상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 매입액 내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원화로 반드시 받으셔서 첨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배송 대행지 내역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배대지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한 내역을 내려받아서 그것과 이체 증빙을 같이 첨부를 해서 소명 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부가세나 택배비 대납액이 있으면 영수증이라든지 이체 내역을 같이 여기에 첨부하셔서 소명 자료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업 순매출을 계산했다. 네. 이거를 세무 담당 공무원 분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특정한 양식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보기 좋게 엑셀로 집계표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첨부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럼 이게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파일들을 엑셀 확장자로 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나요? 엑셀은 네네. 저 업로드가 작년까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엑셀로 업로드 하시기보다는 PDF로 변환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간이가세자 분들 대상으로 셀프 신고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편집하기 전에 시간으로만 따져도 10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막상 또 실제로 해보시면 궁금한 점, 어려운 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미미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신고 수수료조차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세금 문제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이제 세무서나 이런 데서 연락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이번에 제가 꼭 셀프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셀프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사실 기간에는 신고와 관련돼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저희한테 신고를 맡기신 분들 세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너무 바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일이 다 답변이 빨리 좀 되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구매대행업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카카오톡에 이제 정민회계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글을 남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뭐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셀프 신고 영상 여러분들 다른 데도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신고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